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판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혐오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혐오 정치가 없었느냐? 물론 그렇진 않죠.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양극화, 혐오 정치,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맥락이 달라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뭐가 다르냐, 뭐가 처음이냐? 과거와 지금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세대 내 갈라치기입니다. 이게 이준석식 정치 방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토론할 때 보면 이 논리력이나 말빨이 정말 정치인들 중에서도 저는 탑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에 대해서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평들이 들리긴 하는데 그런 평들이 저는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가지 없는 건 논외로 치고 이준석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이 뭐가 문제냐? 뭐가 최악이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은요,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아니, 뭐 당연한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야를 통틀어서 대표 정치인들은 대부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이런 인물들은 검사였고요.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이런 분들은 변호사였죠. 유승민이나 조국, 안철수 이런 분들도 뭐 교수, 연구원, 의사 등등 본업을 하다가 정치로 뛰어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은 20대 때부터 정치 경력 외에는 다른 경력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정치판의 중심에 뛰어들었고 최연소로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어려서부터 이기고 지는 수싸움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를 많이 봐왔다라는 겁니다. 직업이 정치인인데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잃을 것도 없고 어차피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수싸움을 실천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인물입니다. 이준석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층이 2030 남성층이거든요. 이준석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남녀를 갈라치게 해버렸어요. 선거는 어차피 51대 49 싸움이라는 걸 이준석은 잘 알거든요. 상대방보다 어쨌든 한 표만 더 받으면 돼. 그럼 이겨라는 거죠. 바로 이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을요 다른 정치인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은 있었죠. 그런데 세대 내 젠더 갈등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앞에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왜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방법을 안 썼을까요?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방식은요 이겨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반반 싸움, 세대 내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편 가르기 그 갈등들이 선거가 끝나면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이야 물론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세월에 묻혀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세대 내 젠더 갈등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운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솔직히 저도 2030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가 세대 내에서 서로 싸우든 말든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2030이 남성층들이 이준석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윤석열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2030 뭐 민지화 가자 하면서 청년들을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냐라는 거죠. 그냥 표끌이 이용만 하고 그냥 싸움만 붙이고 난 몰라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은 이겨도 문제라는 걸 기존 정치인들은 알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안 쓰는 건데 국민들의 정서야 어찌됐든 사람들이 싸우든 말든 이기면 그만이라는 방식의 이 이준석의 정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다
나라가 병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혐오 정치입니다. 이건 이준석의 정치와는 또 다른 아주 괴랄한 형태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혐오 정치와 이 한동훈식 혐오 정치는 어떻게 다르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혐오는요, 집권 여당을 향한 야당의 혐오였어요. 물론 혐오는 다 나쁜 거긴 하지만 원래 야당의 역할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태클하는 거잖아요. 그 견제 중에는 이제 과거에는 뭐 네거티브라고 불리던 이 혐오의 수법이 동원이 되었거든요. 이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에 진보 측이 그렇게 혐오, 뭐 여러 가지 선동을 통해서 뭐 공격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수 측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힘당은 백신, 방역 지침을 가지고 네거티브 전략을 내세우며 정부 여당을 공격했어요. 혐오 정치를 펼친 거죠. 야당이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것, 견제하는 것, 혐오하는 것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야당은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쪽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혐오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얘네는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황당하게도 지금은 집권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혐오 전략을 펼쳐요. 황당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물론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일부 지역적인 비난할 수 있죠. 근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주 전략이 야당 혐오예요. 무슨 이슈만 터지면 전 정부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운동권이 어떻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집권 여당은 국민들이 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비상대책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만 물고 늘어지고 있고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말 받아치긴 하고 있고 말꼬리 잡기는 하고 있고, 특히 이 한동훈의 워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 사직구장 문제, 스타벅스 문제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운동권 청산 워딩은 또 어때요? 나 진짜 보면서 참 이제는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아니, 그 당의 원희룡, 뭐 김문수, 하태경 이런 사람들 다 운동권 에이스 출신 아닌가요? 니네 당 운동권이나 먼저 청산을 하든지. 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부 중2병 수준, 그 표정, 그 제스처, 마이크 왜 내리는 거야 그거. 참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실언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어찌나 또 발끈해서 한마디라도 받아쳐야 직성이 풀리는지,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딱 그냥 중2 수준이죠. 오죽하면 최근에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한동훈을 향해 뭐라고 해요? 감성적 언어, 말장난 이런 워딩을 써가면서 뭐라고 해요?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라고 일갈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오죽하면 보수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냥 한비어 첨가를 부르면서 한동훈을 빨아주고 있으니 참 황당하기만 하죠. 윤석열 이 등신은 더하죠. 여러분,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윤석열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한 게 단 한 개라도 있었나요? 정의, 공적, 상식 이런 추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조건 반문을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했죠. 국힘당 경선 후보 토론회 때부터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거 지금 보면 진짜 개콘보다 더 웃깁니다. 유승민의 질문에 아주 등신 같은 대답만 했죠. 대선 토론회 때는 또 어땠어요?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 대장동, 백현동만 물고 늘어지면서 또장동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인간이 그렇게 반문만 외치고 비전도 없이 어퍼컷이나 날리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비극인데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참담한 심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혔으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택이니 한번 보자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어리석었죠. 대통령이 된 이후엔 더 심합니다. 여전히 나라의 비전은 없고 노조 때려잡기, 언론 탄압, 야당 탄압, 전 정부 인사들 다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법원이 최근에 뭐라고 해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라, 특활비 내역 공개해라, 부산 횟집 회식비 내역 공개해라 판결을 내려도 대통령실이 다 거부합니다.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 공개하랬더니 뭐라고 해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를 해요. 완전 미친놈들이죠. 와,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정말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집권 2년 동안 경제 성적표를 한번 보세요. 자칭 영업사원 1호인데 경제 지표는 뭐 폭망이고 해외 나갈 때마다 망신이고요. 국내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인간이 자신의 장모 구속, 손준성 검사, 와이프 비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이제는 정의, 공정, 상식이라는 단어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지도 쪽팔린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야, 거대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회방 놓는 게 문제 아니냐, 협조 안 해주니까 니네가 입법 독주를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쵸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원래 야당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도 국힘당도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늘 야당은 그래 왔어요. 원래 하는 일이 정부 여당 견제하고 태클 거는 게 야당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해요. 내줄 건 내주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게,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요. 정치의 기본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당이 법안을 내면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입니다. 대화 안 해요. 야당 대표 아직도 안 만납니다. 지난번 KBS와의 대담에서 질문이 나왔죠.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여당을 무시하는 거래요.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참, 뭐 이런 게 대통령이 됐나.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나 정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야당과 만나서 협치를 할 텐데, 어떻게든 관철시킬 텐데 그냥 협치 안 하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없다, 우린 통과시키고 싶은 정책 없어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었다니까요. 역대 최초입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지표만 놓고 봐도, 외신 보도를 봐도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지만 이런 정치의 기본도 안 지키는 정부의 아바타 한동훈, 그의 혐오 정치와 거기에 이준석까지, 이런 인간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 그럼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노조를 때려잡아서 속이 시원하시다고요? 우리나라의 노동자 2천만이 그 노조, 강성노조 일부 뒤에 숨어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일부 언론의 마사지와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부 유튜버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정말 이 판을 정말 이 흐리고 물타기 하는, 아, 정말 이런 식의 나쁜 정치, 노조 때려잡고 이재명 때리고 민주당 때리고 운동권 때려서 뭐 속이 시원하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갈라쳐지고 편가르기, 혐오, 그럼 과연 우리 사회는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지워내고 혐오만 남게 되는, 지금보다 더 서로를 미워하고 원한과 분노만 남게 되는 우리나라가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때려잡을 건 노조, 운동권, 야당이 아니라 역대 가장 무능력하고 한심하고 유치하다 못해 웃음이 나오는 이 집권 세력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이다. 이상 에이스 생각이었습니다.